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기욱입니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시장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는 어떤 내용 살펴볼 거냐면요. 성공 취업을 학세해서 신세계로 가고 싶은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목적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 중인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을 응원하는 취업 필살기 1부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환상의 팀워크를 가진 컨설턴트들이 합격으로 가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기업에 딱 맞는 모의 면접을 보면서 숨겨진 역량은 발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는 성공 취업을 위한 본격 취준생 점검 코너 취업 필살기 2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경단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당그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1부 함께해 주실 취업 필살기 안정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 유독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왜 그러시죠? 추석을 잘 보내서 그런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좀 예.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우리 투데이 잡스 우리 이 취업 필살기에 출연했던 그 지원자였어요. 네. 삼성전자 그 DS 공정기술에 지원했던 우리 김지훈 예. 김지훈 학생이 예. 취업 합격했다라고 하는 어머, 아주 어머. 기쁜 소식을 저에게 너무 기쁜 전해줘서 소식이네요. 이 예. 기쁜 소식 때문에 제가 더욱더 기쁜 모습을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뭔가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스타일로 제가 네. 아까도 그 생방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뭔가 청순한 느낌이 있으세요. 네네. 기분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예.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에 네. 좀 뭐 이런저런 취업 교육 하느라고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런 합격 소식을 들으면 다시 제가 왜 이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알 것 같고 좀 기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 또 다시 접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지원 학생을 개인적으로 좀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만나서 이 투데이 잡스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취준생분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봐도 될까요? 정말요? 네. 예. 저희가 물론이죠.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보시죠. 방송 출연해서 일단 제가 이제 낯선 장소에서 또 방송이라는 좀 큰 무대에 나가게 돼서 일단 자신감을 기르는데 정말 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컨설턴트 분께서 좀 더 상세한 이제 모의 면접과 좀 심화적인 모의 면접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제가 제 부족한 점을 더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지금 그를 통해서 이번에 취업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출연을 하실 기회가 있어 출연하시게 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취업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취업방송 투데이 잡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함께요.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할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업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오늘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채용 규모 때문에 좀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한국전력이고요. 한전. 두 번째는 바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이 공기업입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거기에 예. 행정직으로 지원하는 지원자에 관련된 그 면접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건보로
굉장히 줄여서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 이 기업 어떤 좀 기업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건보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안 예.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취준생 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단계,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 가장 기본으로 조금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건강보험공단의 대표분이 누구신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시점으로는 김용익 이사장님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 설명이라고 하면 네. 연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지 네. 이사장님 조남까지는 사실 많이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네. 뭔가요?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이사장님의 조남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때 이 지원 동기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보험공단을 태어나면서부터 가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 이 기업을 내가 선택했고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 이게 조금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정말 아주 조금만 준비를 해왔구나. 이 지원자는 그냥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썼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그러면 우리 안정영 씨,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님 조남은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대표자분이잖아요. 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한 걸 물어본다라기보다는 특히나 공기업은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물어본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사장님 조남을 좀 물어보라고 하고 알고 가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의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제가 갖고 온 소식은 이겁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주제는 네. 체중 조절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한테요? 직원들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들한테요. 국민들한테요? 왜 그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가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체중 조절을 한다는 건 그만큼 건강을 관리한다는 차원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피크 시간대에 더 많은 요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 요금을 줄여주는 그런 것처럼 예. 체중 조절을 잘하시고 건강 관리를 하신 분들한테는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진료비 할인 등과 같은 그런 혜택을 주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즉 대표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 방향이라든지 어떤 예. 식으로 진출할지에 대한 방향이 살짝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대표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대표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 무엇인지는 꼭 확인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은 하는 일이 아예 다른 거죠? 예, 조금 다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는 일을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의료비가 좀 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게 예.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고요. 두 번째 사업이 조금 더 점점 커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로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뭐 미션이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비전,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건강, 그다음에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 보장 리더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기라기보다는 면접장 가셨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이제 입사 후 포부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런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입사 후 포부를 얘기한다기보단 여기 비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보에 왜 들어갑니까? 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비전들을 좀 담아주시고요. 미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회보장 증진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네. 핵심 가치 볼게요. 핵심 가치는 희망, 행복, 소통, 화합, 변화, 도전, 창의, 전문성입니다. 맞네요. 자, 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핵심 가치도 어때요? 약간 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곳에다 말씀해 주시면 좋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성격상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이런 데다가 좀 치환해서 여기에 있는 걸 적용시켜서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상 장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 좀 추천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꼭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에 보면 제도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쪽에 있어서의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만들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은 행정직무에 네, 대해서 행정직이죠. 다룰 예정이라고요. 그 공기업은요, 네. 되게 좀 친절하게 직무기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공기업을 처음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기업은 사실 직무기술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공기업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자발리오나 채용 공고를 통해 나온 직무기술서를 꼭 확인하시고요. 네. 행정직무를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사무행정, 회계감사, 기업홍보, 고객관리, 총무, 인사 등 공단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직은 뭐 하는 거냐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지원하는 역할이 행정직이다라고 하는 부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니까 거의 모든 뭐 일을 다 한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네. 같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공기업 같은 네. 경우에는 행정직이라고 해서 뽑아서 거의 네. 순환보직으로 아, 가기 때문에 다양한 네. 일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 보실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가장 세 분류를 보시면 돼요. 그럼 행정직이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 시점에 뽑는 행정직 분들의 어떤 직무가 세 분류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나는 어느 인사 쪽으로 갈 건지 총무 쪽으로 갈 건지 뭐 회계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타겟팅을 하나 잡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행정직 직무 보면은 약간 범위가 넓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가 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직무기술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무기술서 다운받으셨다면 제 네.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직무를 하는지에 대한 직무 수행 내용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직무 수행 내용 보니까 건강보험, 경영기획, 고객관리, 총무 등등의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일은 보험 급여 정책을 수립 지원 운영하고 징수하고 기획 관리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즉 그렇겠네요. 일반적인 분들이 바로 접근한다라기보단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하게 될 거고요. 경영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수립, 효율적인 자원 배분한다. 경영진의 의사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체중 조절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물론 이 이사장님께서도 만드셨겠지만 이런 것 만드는 그런 쪽이 바로 경영기획 쪽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다음에 고객관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일일 겁니다.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고객관리로서 관리하고 지원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네. 총무는 이 건강보험공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산 관리하고 업무 지원하는 거고요. 사무행정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게 될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서 관리하고 작성하고 데이터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예산과 회계 감사입니다. 예산 운영 업무, 그 다음에 자금 및 전표니까 아무래도 전공이 상경계이신 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지원자 분도 제 생각에는 회계 감사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간략하게 지식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은 당연히 보험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요. 경영기획 관련된 경영 전략이라든지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평가 지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구나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셔야 되고요. 고객 관리입니다. 관리를 뭘로 할까요? 데이터로 하겠죠. 따라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엑셀을 잘 다룬다든지 이런 지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총무는 사실 지식은 없어요. 지식은 근데 총무에서 뭘 많이 하냐면 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분들의 일을 합니다. 총무는 따로 어떤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또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 이제 문서니까 문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 관리에 관련된 부분, 기한 및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반적인 OA 뭐 문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회계감사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 회계 시스템, 재무제표 등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그 상경 계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 수행 내용과 여기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격증 보유하고 있으면 좀 좋은가요? 필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컴활 1급입니다. 아무래도 엑셀을 좀 잘 다뤄야 되니까 컴활 1급이 있고요. 예. 또 한국사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사 당연할 것 같고요. 다음에 원가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정보 처리 기사와 같은 컴퓨터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왜냐하면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증이 조금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뭐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잘 기입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일단은 통과하고 나면 면접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접 특성은 어떤 게 있나요? 면접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면접을 본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어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네, 잘 알아듣거든요. 네. BEI 면접이랑 네. GD 면접입니다. GD요? 네. GD 요즘 잘 안 나오시던데 TV에. 네, BI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BEI는 네.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서요.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과거 행동을 기반으로 어떤 미래의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면접의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 질문이나 뭐 세부 질문이나 이런 것들 구성되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네. 경험을 네. 조금 좀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의 경험을 내가 스스로요. 그렇죠. 사기업과 공기업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사기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과 경력이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소한 아르바이트라든지 동아리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의 경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지만 좀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역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경험들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분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해의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스타 방식 있지 않습니까? 스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시츄에이션, 그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스크,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액션, 그다음에 그 일을 했던 결과 리절트,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일단 구조를 짜주시고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I 면접에서는 좀 면접관분들이 네. 아무래도 공기업 면접관분들이면 네. 조금 친절하게 뭔가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봐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다면서요? 그게 이제 보면은 평가자는 궁금하잖아요. 또 네. 왜냐하면은 이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요. 음. 학교도 모르고 전공도 모르고 다 학점도 블라인드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 지원자를 알기 위해선 당연히 하나하나의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형태죠. 근데 이제 그게 면접을 보는 면접자 입장에서는 네.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들어오는구나라고 해서 약간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명 예. BEI 면접을 좀 압박 면접의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조금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 좋죠. 예, 제가 예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뭐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 줘라. 아니면은 뭐 팀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함으로써 어허. 많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 음. 또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팀 내 구성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줘라.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공기업은 하나 더 들어가요.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가요? 하냐면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렇다면 그 사례와 관련해서 당시 상황이 어땠냐라고 하는 상황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쓰시거나 얘기할 땐 다 본인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신이 명확하게 맡았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을 물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물어보고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땠는지까지에 대한 즉 주질문과 세부 질문으로 BI 면접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주질문하고 세부 질문까지 좀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쉴 새 없이 계속 질문이 그렇죠. 쏟아지면 네. 당황해서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 분해. 이거는 경험 분해는 뭐 또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실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투데이 잡스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라고 한다면 교육씨가 면접관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신 거죠? 첫 번째 저는 홈페이지를 찾아봤고요. 두 번째 현직자 인터뷰를 했고요. 예. 세 번째 뭐 최근에 합격했던 친구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은 홈페이지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내가 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100% 구체화될 수는 없어요. 그럼 평가자가 들었을 때
조금 더 난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줄래라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A라는 답변을 만드신다면 아, 이 다음에는 또 뭐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파생시키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단 여러분들이 겁을 먹는 지원자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겁을 먹을 수 있죠. 약간 거짓말인 경우. 그렇죠. BI 면접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했던 어떤 역할을 배운 점도 평가하겠지만 더 큰 게 뭐냐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서 봤는데 실제 내가 했다라고 하고 내가 리더도 아니었고 난 그냥 팔로우였는데 리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BI 면접을 접하실 땐 첫 번째 내가 이 경험에서 배운 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내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면접이구나. 그렇게 해서 거의 BI 면접을 들어갈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좀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BI는 좀 많이 알아본 것 같고요. 네. GD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GD는 참 이 얘기만 하면 그 가수분을 떠올리는데 예. 그것과는 상관이 영원한 없고요. 건 뭐 이런 게임. 네. GD는 그룹 디스커션, 그래서 네. 일명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이 토론을 되게 잘하는 친구를 뽑는다, 못하는 네. 친구를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태도를 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방식은 면접관 2명에 면접자 한 5명 정도 들어가고요. 준비 시간 20분에 토론 10분입니다. 기출이 중요합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마다 토론 주제가 다른데 여기 그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출을 올려주신 분을 보니까 네. 공단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사업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들만 좀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너무나 소외되지 않게만 준비해 주시면 토론 네. 면접은 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 면접할 때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약간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자를 굳이 자청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여해서 묻어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자를 보통 자청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네. 교욱 씨나 저 같은 분들이 사회자를 많이 그래요? 해요. 예. 약간 어떤 스타일인가요? 일단 내가 좀 훈남들인가요? 말하는 걸 예. 좋아하고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약간 정리를 좀 할 수 있고 약간 말에 좀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사회자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굳이 사회자를 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어.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어떤 면접이냐에 따라 사회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토론 면접을 대하실 땐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튀지 말려고 하지 마십시오. 토론 면접의 주제가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요. 주제가 쉽잖아요. 다 쉽습니다. 그 내에서 내가 최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토론 면접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 관련된 뭐 영상들을 많이 본다고 해서 늘지도 않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유형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 네. 기출 문제 살펴보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이 7월 5일이었어요. 투데이 잡스 이거 제가 그 촬영하고 있을 때 네. 저한테 합격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고. 바로 이 건강보험공단에 합격했던 친구가 진짜요? 예, 네. 그때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친구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생한 사례. 네, 자기소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자기소개는 소위 얘기하는 말로 케바케라고 합니다. 시키시는 면접관도 있고요. 안 시키시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실 이 친구가 한 3번 정도 떨어졌던 친구였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예. 딱 만났을 때의 느낌이 되게 적극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소개를 여러분들 너무나 뻔히 하는 뭐 KSA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식은 뭐고요. 뭐 기술은 뭐고요. 태도는 뭡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여줬던 인상이 되게 적극적이었고 이 친구가 보니까 태권도 단증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네. 야 이렇게 가자. 어. 우리 당신 A라고 하는 당신은 태권 소녀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지만 예. 사실 건보에서 일한다는 것이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스트레스, 많은 좀 체력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되게 씩씩하고 적극적인 지원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약간의 촌스럽고 웃기지만 태권 소녀라고 하는 개념을 잡고 가서 어떻게 자기소개 때 얘기하냐? 당당하고 씩씩하게 얘기하라. 라는 그런 쪽의 어떤 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게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 부분인데요. 네. 공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업보다는 조금 그 어떤 깊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A 지원하고 B 지원하고 C 지원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대신에 최소한의 예의는 최소한의 어떤 열정 정도는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의 인터뷰를 좀 봤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인기가 되게 많은데 돈을 많이 줘서 인기가 많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좀 책임감을 갖고 봉사 정신과 희생 정신을 갖고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입사 후 포부와 지원 동기가 너무 거창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내가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책임감, 보람감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길게 오래오래 호흡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좀 만드시는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으면 네. 저는 좀 전에 그 며칠 전에 치과 가가지고 스케일링하는데 건강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히 그렇죠. 스케일링 시원하게 예, 받고 왔는데 맞아요. 예.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 네.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네. 건강보험이 나한테 선물해줬던 그런 순간들 그렇죠.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로 바로 지원 동기를 이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 나는 평소에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공익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가장 나에게 기쁨을 줬고 이런 기쁨을 사람들과 같이 한번 누리기 위해서 느껴보고 싶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런 준비를 했다로 연결시키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죠. 내가 예. 받았던 그 도움을 내가 타인에게 주고 싶다 네네. 이런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지원했다. 어떤 노력을 추가적으로 했다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뭐 기출 문제 좀 살펴볼까요? 예, 그다음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요. 불합리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경험은 있냐? 또 나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행정직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좀 컨설팅 시작할 텐데 화면이 준비됐나요? 네, 1번부터 좀 볼게요. 건보 자기소개서 항목은 이제 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건은 그 가장 최근의 그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 관계에 있었거나 견해 차이로 대립하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던 상황입니다. 근데 건보에는 질문은 길지만 포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경쟁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견해 차이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설득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득한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나 학회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 갈게요. 앞으로 발생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 거기서 그 상황도 역시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 상황을 예측한 이유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이건 사실 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접해 보셨던 경험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실패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서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러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선배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리 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먼저 팁을 좀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좀 수행했다 이 관점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갈게요. 학창 시절 또는 직장 생활에서 도움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양보했던 경험이 있다면 얘기해라.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왜 양보를 했는지 그 이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뭐 진솔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좀 조금의 메이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희생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엔 좀 감수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희생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관점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번이요. 마지막 4번은 실수죠. 실수에 따라서 대가를 치른 경험에 대해 얘기해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3번과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뭐 배우셨던 점,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패해서 중간엔 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성공했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등으로 좀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부터 4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항목들은 아닙니다. 어렵네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문제에 포커싱돼서 소재를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재를 이 문제에 좀 맞게 이렇게 좀 각색해 나가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재적소에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또
진솔하지 못한 얘기를 써놓으면 네. 면접 때 탈로가 날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최대한 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게 될 취준생의 이력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서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나볼 지원자는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생이고요. 그래서 고졸 채용인 6급 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제가 자격증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운용사 3급 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 직무에 이 지원자는 타겟팅을 해서 지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상 내역에서도 보니까 봉사상 받았고요. 참빛 학생 표창입니다. 야.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스펙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 부분, 그다음에 학교를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냐의 부분과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에 그 세 가지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네. 이분들한테 조언해 주신다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좀 책임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농담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직으로 많이 가다 보면 민원성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와, 여기도 이런데 건보의 행정직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민원 전화 받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처음엔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있지 않다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꼭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민원이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기가 되면 네. 서로 뭐 전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전화하신 분들도 그렇고 좀 예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목요일 코너 취업 필살기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취업 필살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취준생을 위한 맞춤 모의 면접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 확인지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가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에서는요. 면접 합격의 비밀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 필살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는 이명찬 컨설턴트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쌤, 근데 궁금한 게 컨설턴트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잘생기신 건가요, 원래? 외모를 보고 뽑나 봐요. 네, 수업하셨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각오는 지금 여기 온 김미진 학생한테 좀 모의 면접에서 좀 많은 것을 좀 배워갔으면 하겠다는 게 제 목표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용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위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을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는 취준생도 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지 학생 카메라 보면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세무고등학교 2학년 김미지입니다. 아유, 고등학생들이 나올 때마다 제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나면서 자괴감을 좀 느끼게 돼요. 나는 뭘 했나 그때. 네. 아무튼 오늘 출연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할 때 네네. 나중에 꼭 도움이 되는 것들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김미지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지 학생. 네. 많이 떨리죠? 네, 떨려요.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어색하고 좀 떨리고 그러면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니까 본인이 준비하셨던 답변만 저희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시작해도 될까요? 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네. 자, 우리 미지 학생,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합창대회를 하셨어요. 네. 합창대회 나가셔서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연습할 때 피아노 연주와 노래 부르는 거를 따로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박자가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생겼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는 이유는 뭐였었나요? 따로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로 연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 음악 시간은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만 연습을 하면은 연습량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제 피아노 연습을 집에서 따로 더 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럼 이 안 맞았던 부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몇 명의 친구들과 정박자로 한번 맞추어 볼 테니까 그 맞춘 박자로 나중에 음악 시간에 연습을 하자라고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한 2~3명 정도로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는 일찍 와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 우린 일찍 올게 일찍 오는 친구들이 늘 정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알토를 맡은 친구와 소프라노를 맡은 친구 한 명씩을 각각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실제 합창대회를 나가서 그러면은 괜찮았나요? 어떤 결과라든지? 저희는 합창대회에 나가가지고 3등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학창대회 얘기를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본인이 아침에 나와서 뭐 반주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반주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양보만 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피아노 연주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먼저 양보를 함으로써 불협화음이 해소가 된다면 또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길 때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사하셨어요, 미지 씨가. 입사하셨는데 이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고객분들,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이
막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미지 씨한테 막 민원을 막 제기하거나 뭐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본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설득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먼저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제일 가장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외운 후에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민원 고객분께서 불만이 많으신 경우에는 그 불만에 대해 일단은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후에 그 불만을 가지고 계신 고객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감을 해드려서 제가 먼저 차근히 규정에 대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감이 다 된 상태에서 내가 규정을 설명드리고 네. 차분히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본인이 그러면 사람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이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친구로 대입을 하면은 네. 친구가 만약에 많이 화가 난 상태이면은 그 친구가 일단 뭐에 대해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내가 만약에 저 친구의 상황이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해줍니다. 평소에 그렇게 공감을 잘 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수련 활동에서 친한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친한 친구 2명 그리고 그 외의 친구들을 같이 방에 숙소를 정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수련 활동에서 친한 친구끼리 짝지면 그 친구들끼리만 놀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를 소외되는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있었나요? 제가 관장으로서 저희 반 친구들을 지켜본 결과 서로가 어색해서 친하지 않은 거였지 특정 친구를 소외시키는 그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두 조를 붙여 놓아도 충분히 수련 활동 기간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수련 활동이 거의 학기 초나 그럴 때였나요? 아니요, 학기 중반 정도였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실 때 내가 이 행정직으로 근무할 때 뭐가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입사를 하면은 제가 배웠던 자격증과 달리 업무에 업무에 대입을 시키면은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먼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제가 먼저 해보고 그 해결이 안 된다면 선배님이나 상사분께 여쭈어보아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회계 자격증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전산회계 1급은 따기 좀 힘들었죠? 전산회계 1급은 별로 안 어렵고 그래요? 전산세무가 좀 힘들었어요. 전산세무가 힘들었어요? 네. 전산세무 딸 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내가 공부 방법이라든지 어떤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셨는지.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여서 전산세무 2급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숙제 같은 거를 꼼꼼히 풀어왔고 오답 같은 거를 제가 집에서 또 한 번 풀어보는 등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전날까지 복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이렇게 쭉쭉 오르던가요? 처음에는 합격 커트라인이 넘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실수가 줄어서 합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 그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그럼 본인이 배운 점은 뭘까요? 그때 시간이 시험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그렇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단 자격증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따야 되고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더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근무하실 때 어려움이 발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은 시간 관리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서를 보면 UCC 제작을 할 때 본인이 편집 일을 하면서 뭐 희생을 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팀 소속으로서 편집 일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왜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상이나 촬영 등 같은 거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데 편집은 집에서 따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짧았던 저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편집 일을 위해서 실제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했던 건 뭐였어요? 그때가 시험이 한 2, 3주 정도가 남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보통 시험 준비를 할 때 3주 정도를 잡고 하는데 시험 기간과 겹치니까 공부할 시간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기했던 시간만큼 제 수행평가가 또 제 내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포기했던 시간이 아깝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우신 점은 뭐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이 생기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희생함으로써 수행평가가 만점을 받으면 그게 제 내신 점수에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동의 이익이 생기면 개인의 이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무하시다가 이거는 나의 일이라기보다는 같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일을 좀 못하게 돼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근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공동의 일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일을 한 다음 제 개인적인 일은 시간을 관리를 하여서 남은 시간에 제가 여유 시간을 뺏기게 되더라도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선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UCC 활동 이후에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공동의 이익을 지금 마찬가지 질문 주신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험이 또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2학기 때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 때 저희 2학기 체육대회 때는 점심에 전교생이 다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이제 전교생이 다 같이 구워 먹는 거다 보니까 배너나 불판 등 그런 준비물들은 각자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각 반에서 조를 정해서 누가 무엇을 가져올지 정하는데 저는 요번에 김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냄새도 많이 나고 무거워가지고 친구들이 다들 꺼려하는 준비물이었는데 배너와 불판을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제가 김치를 가져옴으로써 공동의 이익이 된다면 제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됐었더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턴에서 동아리 활동하셨네요. 네네. 네, 이때 본인의 근무 일정을 잊었다라고 썼었어요. 네. 왜 잊었어요, 이때? 제가 보통 그런 일정들을 메모장에 주로 적어 놓는데 그때가 근무 일정이 바뀌었을 때였어요. 다른 친구랑. 그랬는데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그 근무 일정을 적어 놨는데 바뀌고 나서 깜빡하고 안 적어 놔가지고 잊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습은 되게 좀 꼼꼼해 보이고 시간 관리도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봤는데 그런 실수가 있다는 게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데 본인 시간 관리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적어 놓는 편입니다. 그 스케줄러에 맞춰서 적어 놓는 편인데 제가 요번에 그렇게 실수를 겪고 나서 좀 더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하셨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액션으로 이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더 시간 약속을 더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게 학교에서 핸드폰을 내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일정에 뭐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라는 일정이 있다면 그 시간에 5분 전에 미리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은 그 일정을 소화하러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인턴 동아리에서 근무 일정을 잊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처음에는 잘못을 털어놓지 못했고 그러면 언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그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처음에는 못 드렸는데 나중에 근무를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잘못을 털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근무가 끝난 후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우리 미지 학생의 이력서의 그 수상 내역을 좀 보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봉사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네. 봉사상을 받은 건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제가 주세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반장을 했어가지고 봉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반장으로서 반 친구들을 통솔하고 행사들 같은 거에서 제가 리더십 있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많이 내고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잘 안 맞을 때 또 먼저 나서서 중재를 시키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어떤 리더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조직에 들어가시면 리더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의 경험을 하셨고 막내로 들어갈 때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금 이걸 가지고 들어가실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리더를 해봤기 때문에 그 리더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로 들어가도 리더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좀 있긴 한데 예.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참빛 학생 표창. 네. 이 부분은 뭐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학교에서 참드림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각 달별로 인성 덕목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것인데 뭐 3월 달은 배려, 4월 달은 양보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느꼈나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써서 제출을 하였더니 그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미지 학생은 이런 좋은 이력들, 그럼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는지 그 지원 동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결심하였던 계기가 처음에는 그냥 공기업만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모의 면접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기업들에 대해서 보던 중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가장 제 삶에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더 알아보았는데 이제 정말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국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 어떤 측면이에요? 제가 혜택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지 학생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 해주시고 면접 마칠게요. 모의 면접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해봤던 거라서 많이 걱정하고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치면서 도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나중에 취업할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실수했던 거나 잘못된 거를 보완해 나가면서 꼭 취업 성공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긴장해 보여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가면 갈수록 또 조곤조곤 얘기도 잘하고. 근데 보통 저희가 면접 볼 때 이제 뭐 인턴이나 뭐 이제
학교 생활 뭐 그렇죠. 대외 활동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뭐 수련회나 합창 대회, 뭐 수행 평가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고등학생이다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아 근데 본인이 희생했던 경험이 이제 체육대회 때 김치 가져가기로 한 거라서 그 답변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그건 어머님의 희생 아닌가요? 요즘 김치 가격이 굉장히 어머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가 방송 보시면 등짝 이제 날리시고 등짝 스매싱. 알겠습니다. 이제 뭐 컨설팅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했어요. 예. 지금 고2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네. 어떤 뭐 대학생들 진짜 4학년들보다 훨씬 더 잘했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었던 게 두 가지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약간 처음엔 긴장한 듯한 좀 표정이 좀 보였지만 뒤에 갈수록 뭐 표정이나 태도, 뭐 자신감도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답변의 내용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안정현 컨설턴트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노인분들 어떻게 설득시킬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특히 이제 노인들 그리고 좀 대화가 소통하기 좀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걸 얘기를 하면 좋냐면요. 예전에 어떤 친구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노인분들에게 그런 규정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본인만의 책자를 만든 겁니다. 예, 노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노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본인만의 책자를 가졌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전반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뭐 이력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쪽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면접장에서 받았던 느낌도 좀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똑부러지는 모습과 사람들과 좀 봉사, 희생 정신을 통해서 잘 어울리려고 한다는 모습을 보인 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반적으로 크게 드릴 말씀 없고 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조금 약간 주고받고 싶어요. 오늘 면접장에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 말씀하셨어요? 긴장해서 얘기를 못한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준비해온 것 대비. 그러면 내가 오늘 준비한 거에 비해서 내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몇 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한 60점? 60점. 그렇죠. 면접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많이 준비하고 면접장에 딱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물어보지도 않는 수도 있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잊어버려서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면접은 어떤 면접을 보더라도 100% 만족하는 면접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만족 절대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내가 뻔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완벽하게 좀 연습을 해서 평가자한테 좀 좋은 인상을 던져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지 학생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2학년이죠. 네. 앞으로 이제 3학년 가시면 이러한 환경들에 좀 많이 더 노출될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노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의 면접도 많이 보시고 또 외부에서 누군가 오시면 일부러 내가 막 자청해서 면접도 좀 보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많이 노출시킨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공부하시는 거랑 학점 관리는 더 계속적으로 해주시되 조금 더 다양한 외부 활동들, 지금 어르신분들을 만나서 뭔가 설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네, 그런 경험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하고자 하는 지식과 교육들은 잘 받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외부 아르바이트라든지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조금 짬을 내서 그러한 경험들까지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좀 맞지 않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미지 학생이 되게 잘했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직을 지원하는 분들은 다 미지 학생 같은 친구들이 와요. 본인과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지 학생 여기 나오신 김에 두 분 모신 김에 네. 취업에 관해서 좀 건보 말고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편하게 질문하시죠. 예, 삼겹살 어떻게 맛있게 굽냐 이런 것도. 예. 김치는 어디에서 어머님한테 안 혼나고 김치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건보 말고 다른 데 생각하신 공기업도 있으세요?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거기는 제가 실제 그 합격시켰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찌됐건 전공 쪽이 이쪽이잖아요. 이쪽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서 건강보험공단 준비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이해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저희 취업 필살기 2부 진행 중인데 다음 주에도 취준생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안정영, 이명찬 컨설턴트 감사하고요. 김미지 취준생도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질 텐데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경력 단절이라는 장애물을 넘기고 날개를 달 그녀들만을 위해 준비된 코너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만나볼 내용은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NO, 경력 부활 YES,
날개를 단 그녀, 여성들을 위한 준비된 코너죠.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그 전에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부산 사상 시니어 클럽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코반스 코리아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총무 일반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박강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8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75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7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찾아 떠나는 코너입니다.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가볼까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현재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목소리 밝으시네요. 아마도 불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즘 가을 날씨 선선하지 않습니까? 춘천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날씨들 정말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의 전체적인 좀 가을 모습 어떻습니까? 네,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크지만 만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태풍도 오고 해서 날씨 때문에 애먹을 일이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고 그 각각의 계절마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도 재활병원입니다. 춘천시 오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사회복지사, 병원 행정사, 엑셀 활용 및 회계 업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인사, 격리, 서무 등 병원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8만 원에서 291만 원 사이로 면접 시 협의로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4일까지이며 채용 공고문과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봤는데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습니다. 행정사무원 한 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금호기업 주식회사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소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2년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 관련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만나본 소식은 2년 이상 경력의 품질관리 사무원 2분을 모시는 공고였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입니다. 강릉시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경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문서 작업, 점표 입력 등 건설회사 격리 업무이며 주 5일 근무, 월급은 230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4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건설경리사무원 한 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감일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빠른 지원하시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춘천 갔다 와봤고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이자 최대 교통요지 대전입니다.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대전은 사실 자연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좀 무풍지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주 날씨는 좀 어땠나요? 대전 역시 전형적인 그 가을 날씨였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살 따뜻하고요. 예. 하늘은 높고 파랗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날씨 좋으니까. 네, 맛있게 맞습니다. 드시고요, 점심도. 그럼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조선사업 및 해양 플랜트 관련 연구소로 현재 조선 해양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박사학위 소지자, 경력은 무관으로 해양 전파 항법 기술 및 통합 항법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센터 기술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근무 조건은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4,7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연수계획서, 최종학위 논문을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 등 서식은요, 워크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7일까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이죠. 대전의 첫 번째 소식 만나봤는데요. 조선 및 해양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분 모시는 공고였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주무관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금광인쇄정보입니다. 대전 서구에 소재한 인쇄업체로 현재 편집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3년 이상자로 인디자인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책자, 리플렛, 표지 등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편집 디자이너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취업 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2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 4일에는 복지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채로운 특강 소식 알차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도 춘천하고요.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네, 임신, 출산, 육아, 잠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막았던 장애물을 벗어던지고 날개를 달아줄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무관님들하고 계속 가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을하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날씨도 좋지만 제철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많죠. 네, 지수 씨는 어떤 음식, 어떤 제철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대하철이잖아요. 네. 대하가 먹고 싶고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게 새우를 좀 이렇게 네. 까서 먹고 싶네요. 얼마 전에 저도 강화도 가가지고 강화도요? 네, 대하 잔뜩 먹고 왔거든요. 한 3kg 먹고 왔어요. 3kg. 손에서 새우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나네요. 네, 이거 샴푸로 닦으면 좀 잘 지워진다고 하던데.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전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을 전어. 전어 좋죠. 가을 전어 먹으면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 전어가 좀 안 잡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서두에
전어가 많이 수확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어떤 직업 준비해 주셨나요? 네, 교육 씨 일주일 정도가 지나긴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다문화 산후조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생각 맞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런데 다문화 산후조리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조금은 더 특별한 보물 같은 직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직업들 중 하나인 공정여행기획자라는 직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이 직업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거의 처음 들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여행? 뭐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저 역시도 이 직업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근 몇 년 전부터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커피나 초콜릿 등이 인기를 끌면서 착한 소비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행 업계에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여행은 공정무역의 개념에서 차용해온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여행, 그리고 책임 여행 등의 한국적 표현으로 여행 산업 내부의 각종 관계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비자만 또 기업만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통해서 정당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뜻깊은 일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공정여행 기획자는 여행사에서 기존의 관광 상품과는 다른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공정한 여행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귀가 조금 솔깃해지시는 여성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 업무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무엇보다 친환경적, 그리고 교육적, 대안적인 여행 상품 및 여행 루트 등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행지의 사전 답사를 통해서 공정 여행의 가치를 살릴 만한 숙소, 그리고 음식점 등을 찾아낸다고 하고요. 여행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착한 소비, 그리고 공정무역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과 함께 여행지의 루트와 숙박시설, 그리고 여행 경비 등 세부 사항을 개발 그리고 확정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틀의 주요 업무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특히 세부 상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이때는 여행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그리고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또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홍보하는 일도 이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행사 안에 소속이 돼서 여행사 같은 데 보면 이제 좀 업무가 분할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예약 파트, 그리고 뭐 상담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거의 혼자서 모든 일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네요. 네, 물론 오늘의 직업인 공정여행 기획자는 실제로 공정여행을 지향하거나 연구하는 기업 단체에 따라서 그 의미와 원칙이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는 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여행사처럼 업무의 분업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단체에서는 현재 가이드 대신 공정여행 기획자가 직접 가이드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공정 여행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여행 상품을 기획해본 경험이 있다면 창직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공정 여행 또 공정 여행 기획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뜻깊은 시간인데 어떤 직업이든 간에 적성에 좀 맞아야 오래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기에 좀 적합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공정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많아서 여행 후에도 여행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다음 여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고객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고요.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하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장시간 현지 조사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이 요구되고 또 어떤 직업보다 창의력과 풍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감수성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스스로 공정 여행을 처음부터 기획해보고 직접 여행을 다녀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행이라는 정말 큰 키워드가 있는 데다가 사회적인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직업 현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정 여행 같은 경우에는 1992년 리우 회담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생태 관광 등으로 불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는 평화 여행 단체 이매진 피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공정 여행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공정 여행사의 정규직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등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트래블 블러스맵, 착한 여행, 공감 만세 등 공정 여행 전문 여행사와 함께 대형 및 중소형 여행사 등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긴 하지만 상품 개발 단계일 때는 야근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 현지 조사나 여행 안내를 위해서는 출장이 잦을 수 있고 또 장기간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주 52시간제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워라밸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고 이에 따라서 이 직업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서는 공정 여행만을 기획하는 회사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여행 관광업은 경제 변동의 타격을 많이 받아서 아이템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공정 무역으로 수입된 커피나 초콜릿 등이 인기를 끌면서 착한 소비가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름으로써 여행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또한 앞장서서 생태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 불가하긴 하지만 공정 여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어서 꾸준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요구하는 전공이나 조건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 어떤 일이든 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면 좀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공정 여행 기획자는 특별한 전공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학이나 환경 경제학 그리고 여행과 교육학 등을 전공했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더욱더 좋다고 하고요.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케팅, 한국 문화사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지속 가능한 관광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여행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 여행의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학문적인 거나 뭐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공정 여행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이 선행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채용 소식이나 교육 관련 소식은 어디서 접할 수 있나요? 네, 우선 희망자는 일부 공정 여행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인턴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부 여행사에서는 여행 인솔자나 관광 통역 안내 등의 여행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을 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행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경력자, 마을 만들기 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정 여행사에서 비정기적으로 공정 여행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공정 여행 기획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반 여행 관련돼서 채용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먼저 가서 기본적인 여행이나 관광업에 대해서 기본 소양을 체득하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정 여행 기획자에 대해서 지수 씨가 알찬 정보 제공해주고 계신데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날개를 달아줄 키포인트 지금부터 전해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규모가 작은 여행사에서는 가이드 역할도 함께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이라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맡은 여행 일정에 따라서 일정 조정을 해가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직업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뭐 9 to 6 해가지고 좀 정형화된 근무를 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이라면 적합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뭔가요?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전공 무관입니다. 특히나 경력 단절을 듣고 일어선 여성들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이 아니어서 또 관련 분야에 종사해 본 적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공정 무역이나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이어서 살펴보죠. 네, 세 번째 마지막 키포인트는 꾸준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해외만큼 이 공정 여행 기획자에 대해서 수요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심으로 채용 소식과 함께 교육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점점 공정 여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어서 꾸준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공정이라는 키워드 요즘 계속 나오는데 저는 어느 커피숍을 갔더니 네.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원두다라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왠지 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200원, 300원 정도 비쌌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수 씨도 네. 200원, 300원 정도는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커피, 공정무역 커피 먹으러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키포인트까지 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여성들의 성공 취업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오늘은 공정여행 기획자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으로 우리 강지수 캐스터가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